f 마이너스 x는 fx. 요건 많이 봤을 거야. f a 마이너스 x는 f a 플러스 x. 이차함수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x는 a 대칭이죠. 선대칭 y축은 x는 0. f a 마이너스 x는 f b 플러스 x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 대칭. 되시죠? 됐어요? fx는 f 2a 마이너스 x. 그럼상 비슷합니다. 오른쪽 식은 x는 a 대칭이고 그게 똑같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x는 2분의 2a 대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은 식이야. 요거는 많이 봤을 거고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얘는 기함수 형태고 이 형태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0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요게 기본적인 형태고 요 놈이 a 플러스 x 더하기 f a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거. 얘는 a, 0의 점대칭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것도 기본 형태를 이렇게 보면 좋아요. 2분의 이렇게 보는 게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가 2로 나눴더니 b가 됐다. 대놓고 2를 알려주는 문제도 있고 얘기를 숨겨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숨겨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식을 정리하면 요놈이 a, b의 점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식들은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슨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문제가 빨리 넘어갈 것이다. 대놓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 식은 기억을 하라 이거지. 이 함수 형태를 가지고 함수 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무슨 함수다 아는 것이 문제의 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적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인테그럴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d 떨어져 있고 a를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이 문제입니다. fx dx를 하면 그래프 자체가 이러한 점에 점대칭이 된다는 소리죠. 요렇게 a를 기준으로 d만큼 a를 기준으로 d만큼 앞으로 하게 되면 뭔 넓이가 똑같아진다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아진다.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것이다? 뭐죠? 가운데 얘가 a이고 a-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y좌표가 b가 돼서 E, A, B 이런 식으로 넓이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조심할 점은 이제 위쪽 아래쪽에 대한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위쪽이 많이 나옵니다. 넓이로 보통 연결을 시킬 거니까 아래쪽에 나오면 정적분이니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뭔 알겠죠? 이 정도가 이제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기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아까 평행 이동시켜서 연결시키는 거 대칭 이동시켜서 연결시키는 거 알겠어요? 이 정도로 함수에 대해서 형태를 알면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함수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적분은 이제 넓이 쪽으로 연결시키려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나온 이유는 정적분의 얘기거리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 전에는 함수 형태만 나오기 때문에 함수값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고 알겠죠? 그러네요. A, D, B, E, D, B. 오케이. E, D, B. 뭐 없으니까 인쇄 또 해주기 그러니까 작성해봐. 한번 써봐.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하면 좀 좋긴 한데 뭐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거기 여백에다 그냥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식의 형태는 그래서 함수 형태 나오면 이 함수의 특징을 빨리 파악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식을 보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좀 더 편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다 뭐 한 사람 적은 사람들은 질문 한번 해봅시다. 덜 적었어? 다 적었니? 네, 정적분. 응? 9번. 12번. 17번. 3번. 응? 7번? 수능 4번. 수능 6번. 다 해놓고 뭐 좀 필요하면 더 풀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이게 됐죠. 됐습니까?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식이 그래서 본듯한 식이다라고 출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fx하고 f 마이너스 x라는 것은 x에다 수를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하고 왼쪽에 대한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놈이 어떤 대칭적인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방법 보통 이 방법을 쓰진 않아요. 쓰진 않은데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였죠? 아까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요거의 대칭이 된다. 점대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방법을 쓰진 않고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x 플러스 x 마이너스 x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유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얘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랑 플러스 0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자, 출발은 요놈에서 출발해서 요놈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요놈에서 출발해서 요놈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보통 하나를 쪼개는 것은 좀 더 불편합니다. 원래는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건 불편해. 두 개를 하나를 만드는 것은 좀 더 쉽고 우리 연산하다 보면 알겠나요?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왜 이게 조금 우리가 힘드냐면 우리가 뭘 안 배웠냐면 아직은 치환 적분을 좀 덜 배운 상황이야. 치환 적분을 배웠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될 거야. 알겠나요? 얘는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고 얘에 대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치환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직관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럼 fx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집어넣었다는 말을 어떻게 fx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집어넣어서 정적분 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서 판단해 보면 요게 fx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정적분 하자는 소리입니다. 요거 구하자는 소리야. 그러면 얘하고 f-x dx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죠. 마이너스 fx는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이 되니까 어딘지가 좀 보이나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나 0부터 2까지 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x dx랑 같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직관적인 풀이고 다음에 치환적분 배우면 요게 의미가 발생할 겁니다. 식 변환을 시키는 것. 우리는 지금 요놈이 바로 이거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이 정도는 우리는 바로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을 해서 판단할 수 있다. 부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심플한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해가지고 아 이렇게 그냥 당연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뀐다 라고 하냐면 0부터 2까지 fx 순서만 바꾼 겁니다. f-x dx로 바뀐다 이거예요. 요게 요렇게 바뀐다. 요게 요렇게 바뀐다. 됐습니까?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요놈으로 계산됐고 요놈은 있으니까 계산되겠죠. 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겠지. 오케이? 그리고 얘가 뭐야? 0을 기준 대칭적이지. 그럼 기함수는 안 하겠다. 우함수만 하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9번. 자, 이미의 3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을 했습니다. 자, 3차 함수를 정적분했으면 기함수는 안 할 거야. 그랬지? 뭐만 할 거야? 우함수만 할 거야. 따지면 2차 상수만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2차 상수만 해서 요러한 식이 만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근데 그래프가 지금 요놈은 현재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사라졌으니까 2차 함수를
정적분에다 2차 함수를 넓이를 구했더니 요놈은 F라고 하지 않고 이제 G라고 하겠죠. 새로운 함수에 3차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F는 원래 3차 함수하고 연산을 시켰다는 것은 F하고 G하고 F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겠지. F, G는 완전히 달라진 함수니까. 그러면 F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야.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식을 넣어서 풀라는 문제가 됩니다. 식에 따라서 분명 여기가 3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2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됐습니까? 얘를 만족을 시킬 때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2배 시킬 거고 여기에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bx 제곱 플러스 d가 될 거고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b 3의 세제곱 플러스 2d3 이렇게 되겠죠. 적분한 겁니다. 얘랑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3 앞으로 묶어내니까 3 알파 플러스 베타 A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B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C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DD, ED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맞게 썼나요? 18B 이렇게 되네. 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임의의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현재 요 식이 만족을 해야 돼. 자, 임의의 3차 함수라고 하면 a, b, c, d는 어떤 수인지를 몰라요. 됐습니까? a, b, c, d는 어떤 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a, b, c, d가 바뀔 거야. a, b, c, d의 식이 바뀔 거고 요것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a, b, c, d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따른 알파, 베타 값을 설정을 시켜라 이거지. 근데 좌변하고 우변 중에 우변에 대한 좌변은 BD만 있고 우변은 A, B, C, D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A, C는 제거시켜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야 같아지겠죠. 적어도. 그러면 지금 딱 먼저 보이는 것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C의 계수 얘는 사라져야 되니까 0이 돼야겠네요. 그 다음 A가 사라져야 되니까 A의 계수인 A의 계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0, 0 이것도 0이 되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면 세제곱 합도 0이 되잖아 일단은. 그럼 요거는 일단 AC는 제거시켰고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뭔지 모르네 아직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요놈과 요놈이 같으려면 3을 안 곱했어? 여기 그러네. 전체적으로 3을 안 곱했다고? 오케이 이렇게 되네 일단. 그러면 일단은 3하고는 상관없이 요거 두 개는 막 그대로 가져겠죠? 오케이 두 개 해결했고 얘는 같으니까 요놈만 같게 만들면 되겠네. 요놈을 계획하면 6이 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6이 되는 상황이네.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이 문제는 뭐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왜냐면 이 3이라는 수 때문에 값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등식 A, B, C, D가 이미 어떠한 수일 때 항등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항등식의 스타일 문제. 이미의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 B, C, D에다가 나는 이미의 수를 집어넣겠다. 대입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뭘로 표현하냐면 개수 비교법으로 풀었다 이 말이야. 다음 12번. 자, 12문제는 조금 뭐 복잡합니다. 식을 딱 봐도 복잡해. 그래서 사실 공부거리가 별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딱 우리가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F는 1차야. G는 다항함수는 여튼간에 아직은 힌트가 별 크게 없고 F가 1차 함수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1차로 준 이유는 당연히 fx를 ax 플러스 b로 생각하면서 접근해달라는 요구야. fx를 살려두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fx를 죽이고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라는 이런 소리고.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적분식으로 표현된 식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대입, 미분. 자, 대입하기 전에 차수, 다항함수니까 차수 생각하면서 대입. 그 다음에 미분. 미분된 식을 다시 차수, 대입, 미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대신 식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지금 fx가 있고요. fx가 있고 적분을 t에서 적분을 합니다. 그럼 gt가 들어가 있어. 뭐 정상 폼이야. 전체 식은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적분 t에서 적분하고 t에 관한 식 1부터 x까지.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식이 너무 길어. 차수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기다 1만 넣어볼 수는 있겠네. 1, 0 됐고 0 됐고 1 넣으면 0이 되겠네요. 항등식이니까 의미가 없어.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하면 곱미분. 미분 그대로. 미분. 자,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gt, dt 미분하면 gx는 오른쪽 미분하면 요거 미분. 자, 요게 힘들게 보면 안 되고 gt, ft, gt는 그냥 어떠한 t에 관한 식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요거랑 요거 미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미분하면 요놈이 fx, gx가 된다는 생각. 미분 5x 4제곱 15x 제곱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가 사라지네요. 그러지? 그럼 이놈을 갖고 다시 1을 집어넣었어. 또 0대. 의미가 없어. 또 미분하겠는데 여기서 뭐야? F'을 어쩐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야. F'을 죽여야 된다 이거지. F' 대신에 뭘 넣고 가야 돼? 여기다가 A를 넣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분했더니 A, GX 상수니까 됩니까? 그리고 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0x 4제곱 세제곱 플러스 30x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다 끝났어. 근데 G1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A값 나왔고 F1이 마이너스 나오니까 P값 나왔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뭐 식 적어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닌데 여기서 키는 요거네요. 풀을 해보니까 요게 키네요. fx 대신에 1차 함수니까 집어넣고 문제를 a, b를 직접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식이 조금 길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요 식 적분해서 dt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했는데 t에 관한 식이 나왔고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은 상수가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식이 ft니까 이 ft는 이 fx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놈을 C로 넣는 순간 fx는 바뀌고 다시 C의 모습도 바뀐다.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한 시간에가 fx가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fx가 하나가 바뀌면 다른 fx가 바뀌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를 C로 넣는 순간 fx는 100x의 99부터 2x 플러스 c로 바뀔 거다. 그거 다시 c라는 것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fx니까 다시 요놈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ft dt를 c로 넣는 순간 fx가 바뀌면서 c의 모습도 바뀐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야. 이 문제는 식이 좀 길게 나와서 복잡하게 나올 뿐이지 이렇게 포함된 식의 특징은 다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놈을 적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는 싹 버릴 거고 우함수만 할 거야. 우함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짝수니까 0부터 98까지 있나요? 기함수는 다 죽일 거잖아요. 그럼 98까지 있으니까 0부터 98까지.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50개가 되나요? 그리고 수는 49개. 맞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2배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1이 되겠죠? 1이 되겠지? 그래서 2배에 49 플러스 C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 C는 마이너스 98 이렇게 나오네. 마무리 시킬 수 있겠네요. C값 나왔고 C값 나왔고 얘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라. 할 수 있겠죠? C가 다 나왔잖아. C가 나왔으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할 수 있겠죠? 다 1이 되겠죠? C만 살아남을 거예요. 다음 17번. 얘도 뭐 힌트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차 함수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이야. 자, 극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극한 문제. 극한 문제를 했더니 분모가 0이 됐어요. 그럼 분자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식은 지금 쭉 t에 관한 식이야. 차수는 2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놈을 뭐라 넣을 거냐면 그냥 나는 요놈을 gt라고 넣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고 et 플러스 ft가 뭔지 생각하는 것은 낭비야. 일단 이 큰 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인티그럴 1부터 x gt dt 요거를 해석해 달라는 소리야. 요거를 해석해 달라는 소리야. 얘를 적분하면 라지 gt가 되고 gt에다가 x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분자가. 그럼 이건 뭡니까? 미분 계수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는 g 프라임 1이 되고 g 프라임 1은 g 1이 되는 거고 g 1은 요놈을 g 틀어놨지? g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3f 1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지금 해석해 달라는 소리야.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됐니? 그렇게 되면 남는 식이 뭐 남아서 여기서 x 플러스 1만 계산 안 했어요. x 플러스 1은 상수로 2분의 1 돼서 얘는 2분의 3 f1은 6 요식을 뽑아내야 되는 게 지금 가 조건입니다. 나 조건도 똑같이 갈 거야. 마이너스 1 가니까 분모가 0으로 되니까 요놈이 그대로 미분계수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미분계수 뭐 이 식에다가 뭘 넣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들을 거라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f0이 마이너스 2 두 개의 조건이고 그러면 1차 함수가 의미가 발생하네요. 두 개의 조건에서 1차 함수를 구하고 마무리 지어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갖고 있는 의미 복잡하지만 복잡한 식이 아니다. 됐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러한 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식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 이 식을 보지 않는 게 편합니다. 그냥 하나의 식 GT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보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특징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잘 보이냐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잘 보이긴 해. 이렇게 쓰는 게 알겠죠? 자, 18번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18번하고 조금 전에 풀었던 17번하고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번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하나입니다. 요거를 보통 0인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0으로 가는 게 하나입니다. 17번은. 근데 18번은 0으로 가는 게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 됐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자, 하나가 되면 하나일 때는 미분 계수로 보통 합니다. 0분의 0꼴 미분 계수로 갈 거야. 극한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2개 이상이 되면 미분 계수로 가는 게 아니야. 우선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 극한으로 갑니다. 자, 분모가 0분의 0꼴이 인수가 정확하게 하나냐 2개냐 이건 중요한 거야. 됐어? 극한에서는 분모가 3개이면 분자도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미분계에서는 0분의 0꼴은 분모가 하나, 분자가 하나여야지 미분계수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하지만 분모의 인수가 0으로 가는 것이 2개 이상이라면 미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18번 문제는 극한 문제인 거야. 다시 말해서 적분을 계산한 후에 극한적으로 해결해달라. 영인 요소를 제거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미분계수로 풀었다가는 모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주어진 식 자체도 조금 복잡한 식이 등장한 거야. 왜 복잡하냐면 인티그럴을 적분은 t에 대한 적분이고 이 안에 있는 식은 t에 관한 식인데 x가 눈에 걸릴 것이고 다시 2부터 x까지 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얘가 x가 걸려 있어. 이 문자가 헷갈린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문자가 헷갈린 것은 바로 식으로 풀었을 때는 문자에 대한 해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이 식도 복잡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n이 1일 때와 아닐 때를 나누어서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 이상일 때는 극한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0인자를 제거시키고 나서 극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나온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 아, 요거 때문에 나왔구나. 요거 때문에 나온 거야. 네? 사실 이쪽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극한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삼차 함수 2부터 2 플러스 x까지 2부터 2 마이너스 x까지가 같대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2부터 2 플러스 x까지 2부터 2 마이너스 x까지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편할 것이고 생각을 이거 나는 못한다 그러면 식을 변형시키면 돼. 이해됩니까 지금? 3차 함수가 2부터 2 플러스 x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는 간격은 똑같아. 2 플러스 x는 2를 기준으로 x가 양수였다는 오른쪽만큼 갖고 x만큼 계산한 거고 정적분을 2부터 왼쪽으로 같은 간격을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왜 같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넓이가 같아. 3차 함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림을 그리면서 같다는 것은 딱 느낌상은 여튼 간에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3차 함수의 모습상 무조건 양쪽이 같은 것은 변곡점밖에 없습니다. 변곡점이고 그 다음은 뭐냐 생각을 해야지. 변곡점이라도 무조건 같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정적분 중에 정적분 구간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부호 변화가 우리는 생각이 똑같아요. 오른쪽은 위쪽은 양수, 아래쪽은 음수야. 근데 기준값으로 왼쪽으로 간 것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큰다는 것은 만약에 이 fx가 2부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양수 쪽 그래프가 양수의 모습이 있으면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음수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같으려면. 그러면 변곡점이 뭐다? 여기에서 변곡이 2,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일단. 여기는 양수 그림인지 음수 그림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몰라요? 자, 결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1일 기준으로 오른쪽을 정적분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현재 음수가 되겠죠. 요게 지금 좌변이야. 요 넓이가.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2부터 2-x까지는 여기까지야. 같은 간격이니까. 그럼 넓이가 같은 건데 어떻게 되면 얘는 음수지. 얘는 양수인데요 하는 게 아니라 2에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반대로 가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부호 변화가 발생했다. 정적분이 부호 변화가 발생해. 여기서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2부터 x까지 fx dx에서 얘는 양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x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0이 되겠지. x에다 2를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2보다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 0보다 크다겠으니까 올라가야겠지 일단. 음수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양수다가 아니라 반대로 음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모습이 이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것이 나왔다는 말은 이 말에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지. 똑같은 말인데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fx가 뭐 0으로 합시다. x가 양수일 때는 x가 양수일 때는 gx는 양수야. x가 음수일 때는 gx는 음수야. x가 양수일 때는 양수란 말은 그 오른쪽은 쉽잖아요.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지?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왜 이쪽이 음수가 됐을까 생각을 해야 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쪽도 양수가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거야. 이런 모양이 돼야지 요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적분에 대한 정적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그 0점 기준으로 가로 옆에만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해되니 지금?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뭐? 그럼 이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가 달고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 x 자리를 바꿨죠. 바꿨잖아요. 얘는 인티그럴 2 마이너스 x부터 2 플러스 x까지 ft dt가 되겠네요.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2를 기준으로 x만큼 좌우를 정적분 했는데 0이 됐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2를 기준으로 양쪽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것은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기하함수적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거야. 점대칭적 성질을 그대로 이용했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0이 되는 것은 평균값이 0이 되니까 그 변곡점이 y좌표가 0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가 올라가면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럼 다음에 요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8 나오면 변곡점 위치가 여기서 2부터 2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지. x 값이 상수가 나오겠네. 보통 상수가 나오겠네. 그래야 8의 의미가 발생하겠지. 그 의미는 변곡점에 뭘 알려준 거야? y좌표를 알려주려고 했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해석되시죠? 그럼 변곡점이 나왔어요. 변곡점이 2,0 나왔고 F'1이 나왔고 F'2가 나왔어. 이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자, 얘가 변곡점이니까 요 식을 작성을 하는 소리네. fx가 이걸 지워버릴게. fx식이 a x-2 x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x 2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이래 되겠다는 소리네. 현재 이 관계가 알파로 나왔어요. 됐어요? 다른 문제 놔도 상관없습니다. 알파 베타로 놔도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요놈을 미분해서 2를 넣었을 때 1이 되고 미분해서 1 넣으면 7이 되니까 A와 알파를 두 개 다 구할 수는 있겠다. 알파 베타가 더 요게 더 낫겠네. 네? 그래서 각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무리. 요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0부터 2까지 얘도 fx 플러스 2dx가 되겠죠. 이 식이 약간 변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fx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0부터 2까지 구하라는 소리지. 자, fx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0부터 2까지 구하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계산했던 소리가 똑같아? 2부터 4까지 계산했던 소리가 똑같나요? 원래 fx를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식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니? 다음에 치환하면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된다는 것은 요 넓이 구하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아마 4일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네. 정확하지 않네요. 엄마 이해되시죠? 다음 6번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 느낌상 보지? 조금 전에 16번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것보다는 뭐가 좀 재밌더라? 그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5번. 자, 적분합니다. t에 관해서 적분하고 t에 관한 그래프 하자는 거 맞아.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집어넣으니까 식은 x가 남아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요 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1,1이에요. 1,1을 지나고 꼭지점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1이 뭐 이 정도 되는 위치야.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뭐 하자? 정적분하자. x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0이 되니까 요 점에서 fx는 0을 지나겠네요. 그래프가 요 점을 기준으로 지나겠죠. 오른쪽으로 하면 넓이가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계속 어떻게 되니? 늘어나고 있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왼쪽은 반대로 된다 했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요게 지금 fx야. 요게 fx고 요놈이 지금 x축. 뭐 아무 내용이 없네. 지금 문제 의도로 남은 내용이 없어요. 아마 요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있었으면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프가 증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빨리 증가하다가 조금씩 줄다가
이 부분에서 변화가 가장 적다가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쪽 질문이 아니야. 이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됐어요?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야. 예. 이 정적 분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해 달라.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3번 해볼까요? 3차 함수인데 기함수야. 0,6 대칭. 3차 1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가 혹시라도 막히게 되면 정적분이니까 뭐 3K를 넣어도 되고 굳이 안 넣어도 관계는 없어. 일단 이렇게부터 적어놓고 언제 필요하면 집어넣을 거야. 투입. 언젠가 필요하면 투입할 거고 일단 이 정도만 적어놓고 가자 이거죠.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가자. 그럼 이제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 기함수이고 극대값이 8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습니다. 자리 바뀔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다는 소리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8을 가지니까 나왔네. 기함수이면서 요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요 점이 좌표는 루트 3이다. 마이너스. 기억나시죠? 그럼 요 식은 다 나온 거야 이제. 다 나온 거야. 그럼 fx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볼까? 자, a는 일단 쓰고 x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2, 3.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많이 봤던 식입니다. 그럼 최고창 계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돼? 됐습니까? 쌤이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여기는 4ak 세제곱이야. 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게 k야. 현재 k는 1이고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얼마야? 16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네요.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이렇게 빨리 뽑아낼 수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하겠지. 이게 주 목적은 아니야. 소재 준비만, 자료 준비만 한 거야. 여기까지가 fx가 나왔으니까 요 놈을 집어넣어서 x를 고발하니까 우기가 바뀌겠네요. 그러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지금 기함수죠. 기함수에서 기함수를 곱해서 얘는 우함수겠네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해서 0이 됐네요. 근데 얘는 뭐야?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k부터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0이나 0부터 k까지 0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얘는 얘를 인티그럴 0부터 k까지 fx에서 dx 하면 0이 되는 3차 집어넣어 가지고 4차인 k에 대한 4차 방정식 형태가 되니까 뭐 연산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쓰면 요 문제는 요거 뽑는 게 뭐 핵심인 것 같아요. 미분 쪽. 이게 적분이 잘 되려면 미분이 잘 되는 게 적분 문제는 흐름상은 다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쉬워질 거고 그러지 않고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 식으로만 푼다는 것은 연산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15번 언급을 좀 해줄게요. 자, 15번 문제 적분을 합니다. t에 관해서 적분해요. 근데 그 안에 식이 뭐가 있다? t도 있고 x도 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적분은 t에 가서 할 건데 t는 문제가 되지만은 x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적분에서는. 다시 말해서 x는 적분에서는 상수야.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x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얘를 0부터 x까지 자, 첫 번째가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야? 적분식이 나오면 x에다 0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입니다. 0 집어넣어서 확인 작업 해줘야 돼. 그래서 알아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리 작업을 시켜줘야 돼. ET, FT. T는 밖으로 못 나와요. X 밖으로 나가. 그래서 오른쪽 식은
곱의 형태입니다. x에 관한 식. 곱의 형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되겠네. 그것만 이해됐습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넓이. 자, 식의 표현만 정확하게 한 번씩 읽어보고 갈게요. 자, 넓이는 자, 정적분은 fx가 x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x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넓이는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정적분 하겠다는 소리가 돼. 그렇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겠다고 보통 많이 풀 거고. 뭔지 알겠나요? 그다음에 둘러싸인 f하고 g하고 둘러싸인 문제는 x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에서 g 뺀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겠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래프를 그려야지 x축과의 교점, f하고 g의 교점을 판단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식 표현은 절대값으로 해서 표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야. 양수로 만들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넓이에 관한 내용. 접선의 넓이는 뭐 접선 구해가지고 구하겠다 이거고 우리는 공식 있으면 그 공식을 적당히 잘 이용하자는 소리고. 실제 식은 요놈에서 요놈 빼가지고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요 식의 의미가 그거야. 여기 접선이야, 접선. 접선식을 알려준 거야. 됐습니까? 자, 역함수하고의 넓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Y 본함수하고 역함수가 둘러싸인 요 면적. 자, 이 문제는 보통은 이렇게 나온 그림은 증가함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함수여야지 y 두 개의 함수 이렇게 둘러싸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y는 x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감수함수는 이런 그림이 안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의 정적분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인티그럴 a부터 p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gx 역함수일 때 dx인데 여기가 fa 여가 fp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pfb 마이너스 afa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자, 직관적인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편한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fx, 요게 역함수 gx. 말이 안 되는데 뭔 짓 그러고 있어. 말이 안 돼. 이런? 자,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요게 fx고 요게 gx야. 그러면 여기가 fa, 여기가 fb, 여기가 fa, 여기가 fb, 여기가 ab, 여기가 fa, 여기가 fb, 다시 여기가 fa, 여기가 fb.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럼 첫 번째 a부터 fx는 요거를 넓이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gx, fa부터 f까지는 요 넓이를 말하고 있지. 됐나요? 그러면 요 넓이는 어디 넓이와 똑같냐면 요 넓이는 요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요 넓이고 두 번째는 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요 넓이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식이 식인데 질문은 우리가 힘든 요것만 질문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함수가 나왔다는 문제는 딱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뭐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단지 그림적으로 이렇게 되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됐어요? 식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자주 보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이 잘 안 떠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증가감수 관계가 없습니다. 감수 함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똑같긴 한데 잘 안 그린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다음은 자, 우리는 속도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속도를 적고 나면 위치 그래프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F와 F'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V는 속도는 F'. 그래서 나온 식이 두 가지입니다. A부터 B까지 VT, DT.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자, 절대값 VT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를 속력이라고 말합니다. VT는 속도고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정적분은 위치적인 생각이야. 이게 위치가 우리가 앞으로 가는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요 계산을 다 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얘를 절대값 붙여가지고 움직인 거리, 넓이에 대한 생각이잖아. 아까 절대값 붙인 거 뭐에 대한 생각에서 요 식은 넓이에 대한 생각이죠. 절대값 붙이면 음수, 양수, 다양수가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그러면 이놈은 움직인 거리에 대한 생각이야. 함수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5를 갔어. 뒤로 3으로 왔어. 그렇지? 위치는 2가 되지만 움직인 거리는 더해서 8이 된다는 요 생각입니다. 요걸 잘 이용하면 앞에서도 절대값 F'X t 인티그럴을 쉽게 해석할 수도 있다. 움직인 거리로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미분에서 나오면 좀 힘들어지고. 알겠나요? 적분조에서 연결을 시키면 움직인 거리라 생각하면 좀 더 빨리 해석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냐면 용어에 대한 의미만 잘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용어로 바꿔놔. 그럼 계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굳이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 의미하는 게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뭐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초기 위치를 생각해야 돼. 초기 위치, 처음 위치. 요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처음 위치 말이 없어. 그럼 위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초기 위치가 원점이냐,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지?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만 생각하는, 위치의 변화량이 이거란 소리야. 정적분이란 소리지. 여기에다가 초기 위치를 생각을 해줘야지 위치가 나오는 거고. 위치, 이 용어에 대한 해석, 위치의 변화량, 위치,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나요? 그럼 여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의 질문도 없습니다. 용어적인 해석, 약간 물리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뭐 미분 적분을 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자. 자, 9번. A 대 B가 2대 1이야. 2차 함수네. 2대 1이야. 느낌 딱 오죠? 뭐야? 반 자르면 1대 1이네요. 1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정적분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끝.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넓이가 같다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나오네. 12번 아까 했던 거네요. F 역함수 G 확인 작업. 여기다 1 넣으면 2 F1. 여기다가 2 넣으면 12 F2. 됐나요? F1, F2. 이 넓이는 2F10. 그래서 이 넓이는 뭐라고? 2F2 마이너스 1F1이 된다고요. 의미만 이해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폼은 얘는 그대로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죽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요것만 계산을 나가면 요거에서 요 놈 넘겨서 빼주면 되겠다. 한번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미분 적분 하다 보면 F를 가지고 프라임 생각, 프라임 가지고 F 하는 생각, 프라임을 가지고 F 하는 생각은 미분적 생각도 있고 적분적 생각도 있다. 그것이 왔다 갔다만 잘 작용이 되면 수수가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 푸는 게 편해져. 2차 함수입니다. 접선이에요. 여기에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거야. 쉽게 갑시다. 얘는 y는 x제곱. 얘는 y는 2x. 0부터 2까지. 접점은 얼마야? 1이죠, 1. 1. 그러면은 얘를 f-7을 그리게 되면 1에서 접하는 폭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라는 요 넓이랑 똑같아지겠네? 맞나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요 넓이는 좌우대칭이니까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x-1의 제곱 dx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2배. 얘는 인티그럴 x제곱을 0부터 1까지 하는 것과 똑같나요? 그러나요? 이놈을 평행이동시켜 이렇게.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어차피 x제곱일 거니까요. 0부터 1까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2배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오늘 마무리는 요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소재는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문제에서도 2차 함수 소재를 많이 줍니다. 너희들이 좀 쉽게 생각하라고요. 가운데는 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주고 A랑 B랑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고 최고참 계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건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건 좋습니다. 그까지는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되면 다 똑같으니까 얘를 fx를 가장 쉽게 가자 이 말이죠. 쉽게 가자. 그러면 요놈을 알파로 놓고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뭐 말하는데 우리는 알파하고 k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지. 관계가 있다면 요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할 때마다 연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fx식이 우리는 인티그럴 0부터 k까지 제곱창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제곱창 계수 a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해서 0부터 k까지 정적 보낼 거야. 이되니? 근데 a가 그럼 앞으로 거기네. 다시 말해서 a와 관계가 없다는 소리네. 는 a랑 관계가 없고 정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 0부터 k까지 3분의 1 k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k가 0이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a 사라지고 k는 하나 사라질 거지? 사라지고 k제곱이 3알파 제곱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k는 루트 3알파이면 요 부분이 0이 되는 어떠한 상황이다. AB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 길이 돼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이 되는 모습이 된다. 이거구나. 됐습니까? 굳이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러한 이차 함수에 대한 특징들은 많이 보편화 시켜놨다. 정형화 시켜놨다. 그럼 다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내 스스로 증명 한번 해가지고 알아내면 되고 뭐 시험 볼 때 외워두면 되겠지. 미리미리 하나씩 외워두는 것은 써먹어야 기억이 남거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외우라는 것은 3차의 구조는 다 외우라 했어. 거의 다. 그건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 다음에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됐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4차도 많이 있긴 한데 외우라는 거 몇 가지만 외워놓고 나머지는 그때 필요하면 그때 증명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미분과 적분 중에 미분은 좀 어렵습니다. 미분은 방향성이 아주 넓어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적분이 쉬워야 돼. 생각적으로 쉬워야 돼. 어느 정도 말면 적분이 쉬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가 미분까지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분에서 스탑. 미분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분을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적분을 안 해서 어렵지 많이 공부를 안 해봐서 어렵지 실상 꽤 쉽습니다. 거의 정형화된 내용이야. 엄마 알겠어? 연산이 귀찮은 건 사실이야. 다 귀찮아. 그래서 연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얘네들의 그래프의 해석 자체를 잘 이해를 하면 연산이 조금 노동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좀 정형화다 싶었다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 시켜서 한 번씩 공식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맨날 수 넣어가지고 연산하는 건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남을 거 아니냐. 문제마다 다 달라질 건데. 그렇지 분수 계산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